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2층 교육관에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도 서면 총회로 개최됐습니다. 경기친농연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감사 2명을 선출하고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회를 마친 뒤 김상기 회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해 총회에 함께하지 못한 경기친농연 회원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1년 전 신임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를 맞은 김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활동에 매진해온 한 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은 지난 10년 동안의 학교급식 계약재배 경험을 토대로 공공급식 시스템을 확립하고 푸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친농연의 김상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속에서 다른 부분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농산물을 재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도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계약 재배된 게 학교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경기친농연의 이제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격을 받게 되었죠. 이거는 사실은 회원 농민들 개개인으로 봐서도 엄청난 타격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더 진전됐을 경우 아마 농업에 대한 회의마저도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온 거는 우리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우리 농민 회원 개개인들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회원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의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작년에 이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왔던 게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버려야 됐단 말이죠. 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학교급식에 앞서가 있고 계약 재배 시스템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아주 탄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급식이 중단되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계약 재배 시스템의 그런 허점들이 좀 이렇게 보였다, 드러났다. 네. 그러면서 좀 꾸러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는지 그런 활동 소회를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 역점을 두고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제 무엇이었나,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은 일부 예견을 했었고, 이렇게 이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코로나가 그냥 중단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만 이게 진행돼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은, 우리 회원들은 다 공감은 하셨어요.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갖춰줘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 계약 재배 틀, 그리고 어린이들은 밥을 온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 이게 좀 갖춰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고민했지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뭐 질병관리청이나 이제 이제 정부 기구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어떤 환자 숫자에 의해서 2주별로 그냥 대응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게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죠.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2주 후에 농산물이 자라고 있는데 중지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도 덜 줘보고 거름도 덜 주고 해서 기다리고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 작물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농산물이 더 못 자라가지고 더 자라서 폐기하는 상황들이 거의 지난해는 그런 반복의 연속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난 몇 년 전인가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도 이미 한번 저희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저희가 농민들이 온전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급식 발주가 나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냥 폐기해야 되는 아니면 시장 출하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학교급식에 세팅된 농산물은 그 기준이 학교급식 기준에 맞춰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갖고는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농산물이에요. 뭐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위하고 좀 다른 품위가 이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더 힘들게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이 이제 중간에 언제 풀릴까 하면서 이제 출하 시기를 뭐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했다가 안 돼서 또 이제 키워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반복됐고. 네. 그러면 경기 친농련은 그 어떻게 뭐 대응을 좀 이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지난해 대응의 핵심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운영 집행부는 핵심으로 잡았던 게 계약 재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학교급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 스스로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1년간의 계약 농산물을 10월부터 결정해서 12월, 1월까지 올해 2021년도로 예정한다면 2020년, 2021년 1월을 거치면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 재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이 농산물을 실제로 이제 먹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행해주는 행정기관이 계약 재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알고 이 계약 재배된 농산물이 더 이상 폐기되거나 버려지거나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동이 지난해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공공급식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회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군대급식이 있어서 네. 그 숨통이 좀 트였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임산부 이제 꾸러미 사업이 3개 시군에서 올해는 18개 시군으로 확대가 된다고 네.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친환경 과일급식도 또 이제 그 시범 사업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 외에도 이제 공공급식이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 이제 되어가고 그 영역이 또 이제 구체화되어가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공공급식에 대한 그 경기 친농련의 이제 전반적인 그 계획은 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군 급식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아직 갖춰지거나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군 급식을 총괄하고 있는 농협과의 관계 그리고 도 내에서도 이 공공급식 팀에서 학교급식 말고 이 군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위치에 위치 지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6개 지역 뭐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이렇게 이제 지금 군급식 접경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이 그간에 사실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해서 기반을 잡아왔고 군급식에도 계약 재배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학교급식에 남은 농산물을 넣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급식의 어떤 질적 발전의 어떤 그 계기를 발견한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급식에 대한 또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8개 시군에 확정된 임산부 꾸러미 사업도 어쨌든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임산부
농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받아보고 또 그거를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미래 세대인 그들이 이제 어린이로 자랐을 때 또 그들이 이제 늘 이제 접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어린이집 과일 급간식 사업도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임산부 때부터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학교 과정, 전 과정, 그리고 군 이런 틀 속에서 전체 어떤 일생 주기로 보면 거의 그래도 한 20대까지 좀 프로그램들은 이제 좀 세팅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으나 방향성은 그렇게 좀 잡혀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의 단위나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어느 단위가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평가와 좀 많은 생각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경기 친농련이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푸드플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푸드플랜 그 활동들을 이제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 푸드플랜 좀 활동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푸드플랜은 단순히 이제 친환경 농산물만 다루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농업인들과 친환경 농업인들이 함께 지역 농업을 설계하고 지역 농업의 어떤 그 기초를 좀 짜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대립적인 관계들을 만들기보다는 행정과 일반 농업인과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들 그리고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역할한 만큼 또 평가하고 시군에서 논의된 것들을 그 특위에서 다시 다루어서 도에서 할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지역 내에서도 좀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 사례들을 평가해서 조금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앞선 데도 있을 거고 늦춰진 데도 있을 건데 표준이 어떻게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과 군급식, 이제 과일급간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과 부딪히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올해 과제이고 또 지역에서 시군 친농연의 강화라고 하는 것도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함께 자리가 좀 매김이 되어야 일반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또 지역 그 로컬 푸드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터부시한다기보다는 같은 농민으로서 어려운 점들을 좀 함께 인정하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건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시군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살피고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그 꾸러미 이제 사업 때 좀 이렇게 나타났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인데 학교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풀어지려면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도 지금 여러 해째 지금 개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제도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우연히 어쨌든 이제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틀 속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국회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현장의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국회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될 때 좀 더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학교급식법,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법 체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요즘은 제가 경기친노년 나오는 시간보다 국회 가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좀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 이게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나쁘거나 학교가 나빠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고요. 제도적으로 허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고치는 이런 작업들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좀 준비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좀 짚었는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어쨌든 올해 2021년도 중점 과제안들이 우리 경기친노년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을 좀 더 이제 완성되는 틀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된 학교급식 식재료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좀 더 힘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요구해왔던 이제 그 요구치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푸드 플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시군 강화라고 하는 것과 지역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역 친농에도 발전을 하고 지역 농업의 틀도 발전시키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농민 조직으로는 어쨌든 연구소 설립이라고 하는 어려운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을 또 흔쾌히 대의원님들이 수용해 주셔서 어쨌든 출발을 하게 됐는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 틀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급식, 그리고 어린이집 급간식, 그리고 이제 임산부 꾸러미 사업 등 해서 우리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사무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틀소국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책 역량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조직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내는 그것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이나 회원들한테 하시는 인사 말씀을. 우리 경기친농연이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연속 선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2년에 한 번은 선거가 돌아오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지는 거고, 그렇게 또 생겨지는 것은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선거적인 국면 속에서 우리 조직들이 좀 더 그런데 잘 대응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어떤 장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 좀 차분히 준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방정부의 계획이었던 것을 국가적인 계획으로 해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함께 좀 뜻을 모아서 이 국면을 잘 극복하시고 올 한 해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풍년농사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